분석한 적이 없고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가 당연히 없어야 마땅한데 분석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증권사들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과도한 주가 때문에 뭐 리포트도 의미가 없어서 안 쓰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에 의거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이 얘기도 생구라예요.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짓말입니다.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 치는 겁니다. 특히 이 관련된 주식이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의 이제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를 분석한 적 자체가 없어요. 분석을 하지도 않은 걸 분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 이제 여기 종목 리서치라고 나와요. 네. 그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 낸 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종목 리서치가 스틸베드에서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8월 4일 날 냈던 거 여전히 비싸다 팔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트 컴퍼니 but bad 스탁스에서 나왔던 게 4월 10일 날 이게 이제 되게 화제가 됐었던 리튬 8달러 바로 네. 그 이제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언제 또 나왔냐 보시면은 11월 3일 날 나왔어요. 2022년 11월 3일 날 전구체 및 수산화 리튬 증설 가속화 전망 해서 나온 게 있고 그 전에는 언제 나왔냐 나이스 DNB 거는 이제 딴 얘기니까 2020년 10월 16일 날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 친환경 부분 가판 성장 2년의 공백이 있다고요. 네.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는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나온 리포트도 하나증권 딱 한 군데서만 에코프로 리포트를 냈단 말입니다. 이런데 뭔 관련주들의 분석을 잠시 내려놓습니까? 분석한 적이 없는데 원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의도 증권사들은 이 에코프로는 분석한 적이 없고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가 당연히 없어야 마땅한데 코멘트를 지금 계속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싸다, 말도 안 된다, 고평가다, 분석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금융당국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제지 안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거는 제가 관련된 거예요. 이 리포트는 제가 에코프로를 작년 6월 16일 날 30배 갈 것 같다는 이제 방송을 서영교 TV에서 제가 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에코프로는 이건 진짜 정말 좋은 주식이다. 이거는 이제 꼭 카바를 해서 이거 주식 매수 리포트를 써달라고 이제 제가 작년에는 저하고 안면 있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2차전지 관련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명한테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 분석해서 리포트 좀 쓰라고. 걔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주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PR 관점으로 접근하면 쉽게 밸류에이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쓰기 쉬운데 에코프로는 지주사라서 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개별 자회사의 가치를 다 평가해서 다 합쳐야 되는데 일이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요한 회사가 에코프로 BM은 뭐 상경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요한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 이제 가공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거는 이제 전구체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 그건 폐배터리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세 개를 각각 다 분석을 해서 그 가치를 다 더해서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 많다고 싫다 그랬다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작가입니다.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양장범 책이 출간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저희 마지막 책이 될 거고요. 뼈를 갈아 만든 책이니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양장본 책을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없으실 거다. 책을 통해서 2차전지 산업을 이해하고 8대 종목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양장본 도서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구체나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쓰려면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요. 에코프로 카바를 다들 안 했다고요.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2차전지 담당,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다 떠넘겼어요. 이거는 지주사니까 지주사가 담당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떠넘겼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거를 추가로 더 이제 카바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기 위해 내가 일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다 해서 다들 꺼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말을 듣고, 그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에코프로 진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바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최초로 기업 분석 대상으로 삼아갖고 리포트를 쓴 게 2022년 11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 11월 달까지 여의도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는 아무도 분석 안 했고, 딱 한 명 분석한 사람이 김현수 연구원이었고, 그 상태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매도 리포트 써야 되는데 분석한 놈이 없으니까 김현수 연구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분석 대상이. 그래서 나온 리포트가 23년 4월 10일에 그레이트 컴퍼니 버 배드 스탁이라는 급조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네.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요?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고요? 니들이 분석한 적도 없는데 분석 어떻게 잠시 내려놓냐? 에코프로 관련해서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 가둬야 돼요. 여의도 증권사의 사람들은. 자기네 하우스에서 그 종목을 분석한 적이 없어요. 분석한 대상이 아닌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는 그거는 비도덕한 거고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의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요, 작가님, 이 에코프로의 현재 밸류에이션 예.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 유료 강좌 들으십시오. 네.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주회사가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주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없어요. 지주사 할인 이렇게 해서 50% 적용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인받을 이유도 사실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할인받는 이유가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살 수도 있고 에코프로 BM을 살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을 내가 사게 되면은 양극재 사업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에코프로를 내가 살려고 하면 양극재 사업, 에코프로 양극재 사업도 공부해야 되지만 전구체도 해야 되고 폐배터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 사업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홀딩스를 잘 안 산다고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지주사를 꺼려하는 이제 풍조가 쭉 있었고 그 풍조가 이제 대략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지주사가 생긴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한 20년 된 거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 귀찮아서 지주사 투자 안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지주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외받고 있었고 그 소외받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주사 할인 디스카운트 50%거든요. 그거는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전혀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네. 비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반면에 그런 이제 지주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 안 대는 그런 쪽에 항상 기회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가 작년에 제가 6월달에 30배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75,000원대 내가 그 방송했으니까 150만 원까지 갔을 때 기준 보면 20배가 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5만 원 정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3배 정도 오른 거니까 17배 오른 거구나. 17배 정도 오른. 그게 사실은 그런 형태로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남들이 잘 이제 연구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항상 보석이 묻혀있게 마련이거든요. 증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발굴하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역할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안 하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 에코프로 주가가 그 150만 원에서 막 100만 원 이하까지도 갔다가요. 다시 120으로 오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아직도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추석에 제가 서영덕 TV에서 그 밸류에이션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그때 지주사 할인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평가했을 때 대략 7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주사 할인을 실제로 지금은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주사 할인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대략 한 50% 정도 지금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대략 한 뭐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좀 현실적인 적정 주가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대략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된다라는 계산을 제가 그때 했었다는 거고 제가 이제 다시 계산할 거거든요. 이제 다시 계산해서 그 적정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공짜로 안 가르쳐드리고 유료 강좌 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그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지금부터 한 3배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지금 150만 원이면 그렇죠. 한 두세 배 정도는 두세 배 지금도 정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럼 에코프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 예. 그 에코프로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재 회장님께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주가하고는 무관한 이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가 이제 그 대표께서 지금 CEO도 아니죠, 뭐 저기 전문 경영 체제고 이제 창업자시니까 창업자가 이제 감옥가 있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여러 번 이제 되풀이 돼서 이제 보여준 바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죠.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 잘 올랐어요. 그다음에 SK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감옥을 2번 가셨거든요. 네. 2번 가 있는 동안에도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감옥 간다고 해서 회사가 위층위층하면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학고방 같은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연말에 그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그것이 상장이 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장 빨리 시켜야죠. 네. 지금 이제 제가 봐서는 그 한국거래소나 이제 그 금융감독원 여기에 이제 중국의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중국에 이제 2차전지 얘기하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광물을 꽉 잡고 있어갖고 이제 한국 2차전지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2차전지 그 광물을 꽉 잡고 있는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거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전 국민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거래소나 이제 금융감독원도 중국의 거래소, 중국의 금융당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래소,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제 중국의 광물 자원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상장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돼야 그 자금을 모아갖고 전구체 공장을 광양에 대대적으로 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장을 지연시키면 자금이 이제 펀딩이 안 되고 공장 건설 일정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좋겠죠. 네.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은 하루빨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반대로 상장 관련해서 되게 이제 뭐 각종 언론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3프로 TV 상장인데 3프로 TV 상장은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뻥튀기 상장이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3프로 TV가 상장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3프로 TV를 이끌고 있는 김동원 소장이 대략 한 700~800억 정도 이제 그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진우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정영진 프로 같은 사람들이 대략 한 300억 정도, 300~400억 정도 이제 큰 돈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3프로 TV에 이제 투자했던 이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IMM 등 이제 각종 그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제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이제 국책 기관들, 이런 이제 기관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그러니까 유튜버들, 이제 뭐 아프리카 TV 이제 법방 하시는 그런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3%만큼은 다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장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쯔양 같은 이제 먹방하는 이제 쯔양이 아마 3%보다 훨씬 조회수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하는 곽튜브 같은 그런 분들도 조회수가 3%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옹단 책방도 상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상장한다고 덤벼들 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예. 이게 유튜브에 약간 종속된 채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유튜브가 또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흔들리는 것도 많기도 해서 그럼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3% TV를 상장시켜 주려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하니 이 한국거래소와 이제 금융감독원이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제가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경고드리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도덕성 얘기하고 하는데, 도덕성을 얘기할 거면 삼성그룹 관련된 주식들은 단 하나도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용 그 회장이 그 감옥 갔던 거는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국민의 이제 귀중한 노재산인 국민연금을 깔아먹은 그런 아주 이제 그 극악한 범죄 때문에 이재용 그 이제 회장이 감옥을 뭐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삼성 관련된 주식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다 상장 폐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관련해갖고 지금 혐의가 나온 거는 그 이제 저 친하게 지내는 그 식당 주인이 그 저기 식당 주인한테 에코프로 그 이동채 회장이 주식 한번 사봐라, 우리 회사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형님 제가 돈이 없어서 해서 돈 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꿔줘가지고 사서 그게 지금 이제 차명 계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걸려 들어간 건데, 물론 이제 불법이니까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아서 2년형을 받긴 했겠지만, 그게 지금 그 도덕성 운운하고 할 만큼의 그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 집행에 있어서 이제 형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의 이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런 건으로 해서 상장을 지연시킨다는 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사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뭐 감사원 움직이든지 아니면 검찰 움직이든지 해갖고 당신들 제가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니까 잘 판단해갖고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요, 에코프로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하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분리돼서 나온 다음에 사업을 잘하면 에코프로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그렇습니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 평가를 받냐. 그게 이제 가치 평가를 높게 받으면 에코프로 주가에 이제 그 탄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먼저 상장했는데 영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빠지더라. 그러면 에코프로한테도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불허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 관련된 문제에다가 플러스해서 하나 더, 에코프로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상장시키면 에코프로 주가가 너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에코프로의 기관들이 공매도 이빨 쳐갖고 지금 이제 저기 오늘 내일 하니까 걔들 지켜주기 위해 갖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을 막겠다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 다시 또 얘기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면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은 되게 이 형평성이 떨어진 게, 보통 이제 재벌 관련된 회장들 그게 이제 다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이제 주는 기준이 있는데 3년 이하의 이제 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요.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아니고 시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해서 이제 막 그 이재용 관련해갖고 막 이제 악배하고 할 때
이재용 이제 그 회장의 지금 이제 형량이 3년이 넘어서 나오냐, 3년 미만으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 3년 미만으로 나오면 법원에서 3년 미만이니까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나오면은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감옥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게 이슈였는데 결국 3년 이상형이 나왔고 감옥을 살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재벌 회장들, 이제 그룹사 회장들 같은 경우에 3년 미만의 형을 받고 실형을 산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의 이동식 시장이 지금 유일한 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이 지금 제대로 법 집행을,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법 집행을 지금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뒤에 대한민국의 이제 그 특공 카르텔 집단들이 다 이제 에코프로 공매도 쳐놓은 애들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